런던 외곽의 흐린 하늘 아래 올드 오크 다이너는 소박한 따뜻함으로 손님을 맞이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 빛바랜 벽지,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잿빛거리가 이곳의 전부였다. 식당 안에는 손님 몇 명이 조용히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거리며 열리자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단단했으며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손흥민이었다. 축구계의 전설 런던에서 사랑받는 스타. 하지만 오늘 그는 단지 한 명의 손님으로 이곳에 있었다. 그는 모자를 살짝 내리고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향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식당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젊은 웨이터 제이크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꺼내며 다가왔다. 손 선수님, 뭐 드시겠습니까? 제이크의 목소리에는 존경심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흥민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하며 말했다. 커피 한 잔 블랙으로. 제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운터로 돌아갔다. 흥민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흐린 하늘 지나가는 행인들,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이곳에서 잠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이곳은 그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숨을 쉴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였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소녀가 휠체어를 밀며 들어왔다. 하나였다. 18살 선천적 장애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조용히 구석 부스로 향했다. 그녀의 손은 휠체어 손잡이를 단단히 쥐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된 듯한 강인함이 묻어났다. 하나는 혼자였다. 늘 그랬듯이. 그녀는 조심스럽게 부스의 자리를 잡고 메뉴를 펼쳤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단호했다. 식당 안에 몇몇 손님이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다. 대부분은 무관심했지만 문 근처에 앉아있던 3명의 남자가 그녀를 눈여겨보았다. 그들은 가죽 재킷을 입고 테이블 위에 오토바이 헬멧을 올려놓은 폭주족이었다. 그들의 리더 데니는 덩치 큰 남자로 턱수염 아래로 비웃는 미소가 번졌다. 그의 동료 2명은 그의 곁에서 맥주를 마시며 킥킥 웃고 있었다. 데니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이봐 꼬마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식당 안을 울렸다. 여기서 길 잃었나 휠체어 타고 이런 데 오다니 용감하네. 그의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나는 그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메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냥 밥을 먹으러 왔어요.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데니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말도 할 줄 아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리는데. 그는 의자를 삐걱거리며 하나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런 곳은 너 같은 애한테 좀 위험하지 않나? 흥민의 시선이 하나에게로 향했다. 그는 커피잔을 쥔 채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에는 미세한 변화가 스쳤다. 그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데니의 목소리가 다시 식당을 울렸다. 진짜로 여기서 밥을 먹을 건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애가 이런 데서 뭐 어쩌겠다고 식당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창가에 앉아있던 노부인 엘씨, 매일 아침 식당 앞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상황을 살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이 스쳤다. 엘씨는 하나를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손에 든 장미 한 송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힘내 아가. 세상은 나쁜 놈들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가 고개를 들어 엘씨를 보았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하지만 데니의 목소리가 그 순간을 깨뜨렸다. 할머니까지 나선 거야. 이거 점점 재밌네.
제이크는 카운터 뒤에서 쟁반을 든 채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는 데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저기 손님. 제이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주문 받겠습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하지만 데니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진정해, 꼬마. 우린 그냥 재미 좀 보는 거야. 안 그래, 친구들. 그의 동료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하나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메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데니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이봐, 아가씨. 너 같은 애는 집에나 있어야지. 여기 와서 사람들 귀찮게 하면 안 되잖아. 흥민의 손이 커피잔을 놓았다. 그의 눈이 데니를 향했다. 데니는 흥민의 시선을 느꼈는지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는 이내 웃으며 하나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뭐야, 겁먹었나 말 안 할 건가? 그 순간 문 위에 달린 종이 다시 딸랑거렸다. 일본인 관광객 커플 미호와 타쿠야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다. 그들은 식당 안을 둘러보며 자리를 찾았다. 미호가 하나와 데니 일행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저기 무슨 일이야? 그녀가 타쿠야에게 속삭였다. 타쿠야는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모르겠어. 근데 저 사람들이 저 여자를 괴롭히는 것 같아. 하나가 고개를 들어 데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밥을 먹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인가요? 데니가 코웃음을 쳤다. 조용히 세상이 너 같은 약한 애한테 조용히 해줄 것 같나? 여긴 너 같은 애가 올 곳이 아니야. 그의 말이 식당 안을 메아리쳤다. 제이크는 카운터 뒤로 물러섰고 엘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문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나서기 전 하나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맛빛을 보냈다. 흥민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움직였다. 그는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이미 식당 안을 채우고 있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 사이에서 불편한 웅성거림이 퍼졌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했다. 창가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 지역 은행에서 일하는 존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데니를 향해 다가가려 했지만 그의 아내가 팔을 잡아 끌었다. 존, 그냥 내버려둬. 우리 일 아니야. 존은 망설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나는 그를 보았고 그의 망설이는 눈빛을 읽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로움이 스며들었다. 데니는 하나의 침묵을 약점으로 여겼다. 그는 테이블을 쾅 치며 웃었다. 봤어, 아무도 너 편 안 들어줘. 여긴 강한 놈들 세상이야, 꼬마. 흥민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데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아직은 침착했다. 데니는 흥민의 시선을 느끼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하나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계속 말 안 할 건가? 그럼 우리가 더 재밌게 만들어줘야겠네. 하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녀는 데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뭘 하든 저는 여기서 밥을 먹을 거예요. 그게 제 선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데니가 웃음을 멈췄다. 그는 하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오, 꼬마가 제법이네. 근데 그게 너한테 무슨 소용이야? 세상은 너 같은 애를 그냥 밟고 지나간다고. 식당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호와 타쿠야는 여전히 영상을 찍고 있었다. 미호가 타쿠야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들 너무 심해. 누가 저 여자를 도와줘야 해.
타쿠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 역시 행동으로 나서지는 못했다. 엘시 할머니는 이제 식당 밖에 서서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장미 한 다발이 쥐어져 있었다. 제이크는 카운터 뒤에서 손을 비비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전화기를 힐끔 보았지만 아직 경찰을 부를 용기는 내지 못했다. 흥민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다. 그의 눈은 데니와 그의 동료들을 하나씩 훑었다. 그는 아직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이미 식당 안의 모든 이들에게 느껴지고 있었다. 데니는 흥민의 시선을 다시 느꼈다. 그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다. 뭐야? 저기, 저 유명한 축구선수가 우리를 노려보는 거야. 이봐 손흥민 여기서 영웅놀이 하려고 그의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묻어났다. 하나는 흥민을 힐끔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궁금함과 약간의 희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기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늘 혼자서 세상과 싸워왔다. 흥민은 데니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동작은 느리고 침착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데니는 흥민의 침묵을 약점으로 여겼다. 그는 다시 하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봐 꼬마. 너 같은 애는 여기서 뭐 하려는 거야. 그냥 집에 가서 엄마 치마폭에 숨는 게 낫지 않나. 하나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다. 그녀는 데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아요. 당신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다. 데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하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 진짜로 까불지 마. 내가 진짜로 화나게 하면 어쩔 건데. 그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미호와 타쿠야는 여전히 영상을 찍고 있었다. 조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아내의 손에 다시 끌려 앉았다. 엘시 할머니는 창문 너머에서 하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하는 듯했다. 제이크는 카운터 뒤에서 전화기를 손에 쥐었지만 아직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흥민의 손이 커피잔에서 떨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데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침착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조용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데니는 흥민의 시선을 느끼고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는 이내 웃으며 말했다. 뭐야, 진짜로 나서려고 이봐 손흥민. 너는 그냥 공이나 차. 이런 일에 끼어들지 마. 흥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키는 데니보다 작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식당 안을 압도했다. 그는 하나를 힐끔 보았다. 그녀의 떨리는 손, 단단한 눈빛,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보았다. 그는 다시 데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 안을 울렸다. 그만해. 단 2글자였다. 하지만 그 말은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을 삼켰다. 데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동료들은 웃음을 멈췄다. 미호와 타쿠야는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었다. 엘시 할머니는 창문 너머에서 미소를 지었다. 제이크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하나는 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을 꺼내지 않았다. 데니가 어색하게 웃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흥민은 데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말했어.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식당 안에 모든 이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데니는 흥민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봐, 우린 그냥 장난친 거야. 뭐, 그렇게 심각하게 굴어 흥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흥미는 다시 데니를 바라보았다. 장난 너희가 한 게 장난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데니는 흥민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동료들을 힐끔 보았지만 그들 역시 말을 꺼내지 못했다. 식당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미호와 타쿠야는 여전히 영상을 찍고 있었다. 조는 이제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다. 그는 데니를 향해 말했다. 이제 그만해. 너희 때문에 다들 불편하잖아. 데니는 존을 노려보았다. 너도 뭐야? 다들 갑자기 영웅놀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흥민의 존재감, 하나의 단단한 눈빛, 그리고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데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그냥 밥을 먹고 싶어요.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데니는 하나를 노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흥민을 힐끔 보았다. 흥민은 여전히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데니는 결국 시선을 돌렸다.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가자. 여기 재미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의 동료들은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은 헬멧을 챙기고 문으로 향했다. 문 위의 종이 다시 딸랑거렸다. 그들이 나가자 식당 안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미호와 타쿠야는 카메라를 내렸다. 미호가 타쿠야에게 말했다. 저 영상 올려야 할까? 타쿠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올려. 세상이 저런 사람들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야. 엘씨 할머니는 창문 너머에서 하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손에 든 장미를 하나에게 건네기 위해 문으로 향했다. 제이크는 카운터 뒤에서 숨을 내쉬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흥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손 선수님. 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하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나는 고개를 들어 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다.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흥민은 미소로 답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식당 안을 살피고 있었다. 하나는 메뉴를 다시 펼쳤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식당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는 조용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하나의 강인함, 흥민의 단호함, 그리고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의 작은 용기가 그 힘의 원천이었다. 올드 오크 다이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데니와 그의 동료들이 문을 나선 후 잠시 찾아온 평온은 금세 깨졌다. 그들은 문 밖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식당 안으로 시선을 돌렸다. 데니의 눈에는 분노와 굴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들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문 위의 종이 딸랑거리며 불길한 소리를 냈다.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이 그 소리에 숨을 죽였다. 하나는 메뉴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종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손이 다시 휠체어 손잡이를 쥐었다. 그녀의 눈에는 단단한 의지가 있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이 미세하게 스쳤다. 손흥민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데니 일행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이미 식당 안을 압도하고 있었다.
데니가 천천히 하나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위협적이었다. 이봐 꼬마. 데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 안을 울렸다. 너 방금 나한테 까불었지.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전부야. 하나는 데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그냥 밥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건지 모르겠어요. 데니가 코웃음을 쳤다. 화가 났어. 오, 꼬마, 이건 화가 난 것도 아니야. 그냥 너 같은 애가 여기서 뭘 하려는지 궁금할 뿐이야. 너 같은 애는 집에나 있어야지. 그의 동료들이 킥킥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묻어났다. 그들은 흥민을 힐끔 보았다. 흥민은 여전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데니를 관찰했다. 그의 침묵은 식당 안의 긴장을 더했다. 창가에 앉아있던 엘시 할머니는 이제 식당 밖에서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장미 한 다발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하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힘내 아가. 세상은 너를 지켜줄 거야. 카운터 뒤에 있던 제이크는 손을 비비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흥민을 힐끔 보았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손에 쥐었지만 아직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그는 데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저기 손님. 제이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주문 받겠습니다. 이제 그만. 하지만 데니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입 닥쳐 꼬마. 너는 그냥 커피나 가져와. 제이크는 얼굴이 붉어지며 카운터 뒤로 물러섰다. 일본인 관광객 커플 미호와 타쿠야는 여전히 영상을 찍고 있었다. 미호가 타쿠야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들 진짜 너무해. 누가 저 여자를 도와줘야 해. 타쿠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 역시 행동으로 나서지는 못했다. 미호는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며 말했다. 이 영상 올리면 큰일 날 거야. 세상이 저런 사람들 때문에 더러워져.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창가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 존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데니를 향해 다가가려 했지만 그의 아내가 팔을 잡아 끌었다. 존, 제발. 우리 일 아니야. 존은 망설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하나를 힐끔 보았다. 그녀의 단단한 눈빛을 보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하나는 존의 망설이는 눈빛을 읽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로움이 스며들었다. 데니는 하나의 침묵을 약점으로 여겼다. 그는 테이블을 쾅 치며 웃었다. 봤어, 아무도 너 편 안 들어줘. 여긴 강한 놈들 세상이야 꼬마. 그의 말이 식당 안을 메아리쳤다. 하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녀는 데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강한 사람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요. 당신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데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하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 진짜로 까불지 마. 내가 진짜로 화나게 하면 어쩔 건데. 그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인 위협으로 가득했다. 그의 동료들이 하나에게로 다가갔다. 그들의 걸음은 위협적이었고 식당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흥민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데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침착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조용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키는 데니보다 작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식당 안을 압도했다. 그는 하나를 힐끔 보았다. 그녀의 떨리는 손, 단단한 눈빛,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보았다. 그는 다시 데니를 바라보았다. 그만해. 흥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 안을 울렸다. 단 2글자였다. 하지만 그 말은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을 삼켰다. 데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동료들은 웃음을 멈췄다. 미호와 타쿠야는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었다. 엘시 할머니는 창문 너머에서 미소를 지었다. 제이크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하나는 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을 꺼내지 않았다. 데니가 어색하게 웃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흥민은 데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말했어.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데니는 흥민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봐, 우린 그냥 장난친 거야. 뭐 그렇게 심각하게 굴어 흥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흥민은 다시 데니를 바라보았다. 장난, 너희가 한 게 장난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데니는 흥민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동료들을 힐끔 보았지만 그들 역시 말을 꺼내지 못했다. 식당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미호와 타쿠야는 여전히 영상을 찍고 있었다. 조는 이제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다. 그는 데니를 향해 말했다. 이제 그만해. 너희 때문에 다들 불편하잖아. 데니는 존을 노려보았다. 너도 뭐야? 다들 갑자기 영웅놀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흥민의 존재감, 하나의 단단한 눈빛, 그리고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데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그냥 밥을 먹고 싶어요.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데니는 하나를 노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흥민을 힐끔 보았다. 흥민은 여전히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데니는 결국 시선을 돌렸다.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가자. 여기 재미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의 동료들은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은 헬멧을 챙기고 문으로 향했다. 문 위의 종이 다시 딸랑거렸다. 그들이 나가자 식당 안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미호와 타쿠야는 카메라를 내렸다. 미호가 타쿠야에게 말했다. 저 영상 올려야 할까? 타쿠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올려. 세상이 저런 사람들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야. 엘시 할머니는 창문 너머에서 하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손에 든 장미를 하나에게 건네기 위해 문으로 향했다. 제이크는 카운터 뒤에서 숨을 내쉬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흥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손 선수님. 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하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나는 고개를 들어 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다.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흥민은 미소로 답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식당 안을 살피고 있었다. 하나는 메뉴를 다시 펼쳤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식당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는 조용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하나의 강인함, 흥민의 단호함, 그리고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의 작은 용기가 그 힘의 원천이었다. 데니와 그의 동료들은 식당 밖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들은 서로를 힐끔 보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데니의 얼굴에는 굴욕감이 역력했다. 그는 식당 안을 다시 한번 노려보았다. 하지만 흥민의 시선이 그를 따라잡았다. 데니는 결국 고개를 돌리고 동료들과 함께 거리로 사라졌다. 식당 안의 손님들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제 다른 빛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하나를 힐끔 보았다. 그녀의 단단한 눈빛, 조용한 미소,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용기에 감탄했다. 미호와 타쿠야는 영상을 확인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호가 말했다. 이 영상 올리면 진짜 화제될 거야. 손흥민이 저렇게 나서는 거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타쿠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 여자 정말 대단해.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당당하다니. 엘씨 할머니는 이제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하나에게로 다가가 장미 한 송이를 건넸다. 이거 너 줄게. 세상은 나쁜 놈들만 있는 게 아니야, 아가. 하나는 장미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제이크는 카운터 뒤에서 하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주문하실까요? 오늘 특별 메뉴로 샌드위치가 있는데 추천드릴게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거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흥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하나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았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흐린 하늘 지나가는 행인들,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식당 안에 있었다. 그는 하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랐다. 식당 안은 이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하나의 용기, 흥민의 단호함, 그리고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의 작은 행동들이 그 변화를 만들어냈다. 데니와 그의 동료들은 이제 거리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식당 안에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았다. 하나는 메뉴를 내려놓고 제이크가 가져온 물 한 잔을 마셨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큰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이 순간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그리고 그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하나에게 전하고 있었다. 너는 충분히 강해. 올드 오크 다이너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데니와 그의 동료들이 밖으로 나간 후 잠시 찾아온 평온은 그들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산산이 부서졌다. 문 위의 종이 딸랑거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데니의 얼굴에는 굴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하나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위협적이었고 그의 걸음은 무거웠다. 이봐 꼬마. 데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우리가 그냥 갈 줄 알았나? 여기서 네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는 휠체어를 단단히 쥔 채 데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다. 저는 그냥 밥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당신들이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힘이 담겨 있었다. 데니가 코웃음을 쳤다. 집착. 이건 그냥 재미야, 꼬마. 너 같은 애가 여기서 뭘 하려는지 궁금할 뿐이야. 그의 동료들이 하나를 둘러싸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은 불쾌했고 식당 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손흥민은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단호했다. 그는 하나에게로 다가가 그녀의 휠체어 옆에 섰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살짝 닿았다. 그 동작은 위로와 보호의 메시지였다. 흥민은 데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가 말했지.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 안을 울렸다. 그 말은 모든 소음을 삼켰다. 데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흥민을 노려보며 말했다. 이봐, 축구선수.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영웅놀이라도 하게. 흥민은 대답 대신 하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떨리는 손을 보았고 그녀의 단단한 눈빛을 보았다. 그는 다시 데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가 괴롭히는 이 소녀 하나. 그녀는 내 동료의 사촌이야. 그녀의 오빠는 런던에서 큰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어. 너희가 지금 뭘 건드리고 있는지 아나데니의 눈이 흔들렸다. 그의 동료들은 서로를 힐끔 보았다. 그들의 웃음이 멈췄다. 흥민은 말을 이어갔다. 내가 이 상황을 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너희 얼굴, 너희가 한 짓 전 세계가 볼 거야. 그게 너희가 원하는 거야. 데니는 어색하게 웃으려 했지만 그의 웃음은 힘없이 꺼졌다. 뭐, 그냥 장난친 거야. 그렇게 심각하게 굴지 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식당 안에 모든 이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창가에 있던 엘시 할머니는 이제 식당 안으로 들어와 하나 옆에 섰다. 그녀는 손에 든 장미를 하나에게 건넸다. 힘내, 아가.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말은 하나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하나는 장미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카운터 뒤에 있던 제이크는 마침내 용기를 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조용히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경찰서 데스카. 여기 올드 오크 다이너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흥민을 힐끔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흥민은 그를 보고 미소로 답했다. 일본인 관광객 미호와 타쿠야는 여전히 영상을 찍고 있었다. 미호가 타쿠야에게 속삭였다. 이거 진짜 대박이야. 손흥민이 저렇게 나서다니. 타쿠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저 소녀 정말 대단해.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당당하다니.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중년 남성 존은 마침내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다. 그는 데니를 향해 말했다. 이제 그만해. 너희 때문에 여기 다들 불편해. 당장 나가.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데니는 존을 노려보았지만 그의 기세는 이미 꺾여 있었다. 그는 흥민을 힐끔 보았다. 흥민은 여전히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흥민이 다시 입을 열었다. 너희에게 30초 줄게. 지금 나가. 아니면 내가 경찰을 부를 거야. 그리고 이 영상 그는 미호와 타쿠야를 가리켰다. 이미 전 세계로 퍼질 준비가 됐어. 데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동료들을 힐끔 보았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의 자신감은 이미 사라졌다. 데니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알았어, 우린 간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흥민은 데니의 위협을 무시했다.
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데니와 그의 동료들은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은 헬멧을 챙기고 문으로 향했다. 문 위의 종이 다시 딸랑거렸다. 그들이 나가자 식당 안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손님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미호와 타쿠야는 카메라를 내렸다. 미호가 타쿠야에게 말했다. 이 영상 올려야 해. 세상이 이런 일을 알아야 해. 타쿠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손흥민 진짜 멋져. 엘씨 할머니는 하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 정말 용감했어. 세상은 너 같은 아이들 때문에 더 나아지는 거야. 하나는 엘씨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저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이크는 카운터에서 하나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주문하신 샌드위치 곧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디저트는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제이크.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따뜻하고 편안했다. 흥민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하나를 힐끔 보았다. 그녀의 미소를 보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았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흐린 하늘 지나가는 행인들,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식당 안에 있었다. 그는 하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랐다. 식당 안은 이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하나의 용기 흥민의 단호함, 그리고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의 작은 행동들이 그 변화를 만들어냈다. 데니와 그의 동료들은 이제 거리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식당 안에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았다. 하나는 메뉴를 내려놓고 제이크가 가져온 물 한 잔을 마셨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큰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이 순간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그리고 그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하나에게 전하고 있었다. 너는 충분히 강해. 흥민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하나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랐다. 그는 커피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는 하나에게로 다가가 말했다. 잘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심이었다. 하나는 흥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손흥민 선수님. 그녀의 눈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다. 흥민은 미소로 답하고 문으로 향했다. 문 위의 종이 다시 딸랑거렸다. 그가 나가자 식당 안은 다시 평온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평온은 이제 다른 의미를 띠고 있었다. 하나의 용기와 흥민의 단호함이 그 평온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올드 오크 다이너의 공기는 손흥민의 단호한 말 한마디로 얼어붙었다. 데니와 그의 동료들은 문 앞에 멈춰서서 서로를 힐끔거렸다. 데니의 얼굴에는 굴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손흥민은 하나 옆에 서서 데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키는 데니보다 작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30초. 흥민이 다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 나가. 아니면 내가 약속한 대로 할 거야. 데니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흥민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하나는 휠체어를 단단히 쥔 채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의지와 조용한 품격이 담겨 있었다. 데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봐, 손흥민. 너 지금 진짜로 우리를 겁주려는 거야. 우린 그냥 장난친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꺼졌다. 그의 동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의 자신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흥민은 데니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하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단단한 눈빛을 보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데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장난 너희가 한 짓이 장난이라고 이 소녀가 너희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창가에 있던 엘시 할머니는 하나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가.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말은 하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나는 엘시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카운터 뒤에 있던 제이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방금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이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손님들, 이제 그만해주세요. 경찰이 곧 올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데니는 제이크를 노려보았다. 뭐 꼬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하지만 그의 위협은 공허하게 들렸다. 제이크는 흥민을 힐끔 보며 용기를 냈다. 제가 말했어요. 경찰이 올 거예요. 당신들이 여기서 소란 피우는 거 다 녹화됐어요. 그는 미호와 타쿠야를 가리켰다. 일본인 관광객 미호와 타쿠야는 여전히 영상을 찍고 있었다. 미호가 타쿠야에게 속삭였다. 이 영상 올리면 진짜 대박 날 거야. 손흥민이 저렇게 나서다니. 타쿠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저 소녀 정말 대단해.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당당하다니.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중년 남성 존은 이제 완전히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데니에게로 다가갔다. 너희 이제 그만해. 너희 때문에 여기 분위기 다 망쳤어. 당장 나가.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한 여성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맞아요. 저희도 다 봤어요. 당신들이 저 소녀를 괴롭혔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데니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그는 흥민을 노려보았지만 흥민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흥민이 다시 입을 열었다. 너희가 한 짓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하나에게 사과해. 그리고 나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데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동료들을 힐끔 보았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사과. 내가 왜 사과해야 해? 우린 그냥... 하지만 그의 말은 중간에 끊겼다. 흥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사과해. 지금.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그 안에는 단호한 힘이 담겨 있었다.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데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하나를 힐끔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품격이 있을 뿐이었다. 데니는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식당 안을 울렸다. 그의 동료들도 어색하게 중얼거렸다. 미안해.
하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했다. 흥민은 데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나가. 데니와 그의 동료들은 더 이상 반항할 힘이 없었다. 그들은 헬멧을 챙기고 문으로 향했다. 문 위의 종이 딸랑거렸다. 그들이 나가자 식당 안은 갑작스러운 정적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곧 손님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미호와 타쿠야는 카메라를 내렸다. 미호가 타쿠야에게 말했다. 이 영상 지금 올려야 해. 세상이 이 일을 알아야 해. 타쿠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손흥민 진짜 대단해. 그리고 저 소녀 정말 강해. 엘씨 할머니는 하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너 정말 잘했어. 세상은 너 같은 아이들 때문에 더 나아지는 거야. 하나는 엘씨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저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심이었다. 제이크는 카운터에서 하나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샌드위치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디저트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 당신 정말 대단했어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제이크.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편안했다. 존은 하나에게로 다가가 말했다. 미안해요. 처음에 나서지 못해서. 당신 정말 용감했어요. 하나는 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녀의 미소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흥민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하나를 힐끔 보았다. 그녀의 미소를 보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았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흐린 하늘 지나가는 행인들,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식당 안에 있었다. 그는 하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랐다. 식당 안은 이제 평온을 되찾았다. 손님들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다른 빛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하나를 힐끔 보았다. 그녀의 단단한 눈빛, 조용한 미소,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용기에 감탄했다. 미호와 타쿠야는 영상을 확인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호가 말했다. 이 영상 올리면 진짜 화제될 거야. 손흥민이 저렇게 나서는 거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타쿠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 소녀 정말 대단해.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당당하다니. 열시 할머니는 하나 옆에 앉아 그녀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하나에게 장미 한 송이를 더 건넸다. 이거 집에 가져가. 매일 너를 생각하며 피는 꽃이야. 하나는 장미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이거 제 방에 놓을게요. 제이크는 샌드위치를 하나에게 가져왔다. 그는 접시 옆에 작은 케이크 조각을 올려놓았다. 이건 서비스예요. 오늘 당신이 제일 멋졌어요. 하나는 케이크를 보며 웃었다. 정말 고마워요, 제이크. 그녀의 웃음은 식당 안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흥민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알았다. 그는 하나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랐다. 그는 커피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는 하나에게로 다가가 말했다. 잘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심이었다. 하나는 흥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손흥민 선수님. 그녀의 눈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다. 흥민은 미소로 답하고 문으로 향했다.
문 위의 종이 다시 딸랑거렸다. 그가 나가자 식당 안은 다시 평온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평온은 이제 다른 의미를 띠고 있었다. 하나의 용기와 흥민의 단호함이 그 평온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하나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큰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이 순간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그리고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은 그녀의 용기에 조용히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올드 오크 다이너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긴장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데니와 그의 동료들이 굴욕 속에 문을 나선 후 식당 안은 조용한 평온으로 돌아왔다. 문 위의 종은 더 이상 불길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손님들의 낮은 대화 소리,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식당을 채웠다. 하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샌드위치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맛은 평범했지만 그녀에게는 오늘의 승리를 기념하는 특별한 맛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손님들의 눈빛은 더 이상 무관심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존경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하나를 힐끔 보았다. 그녀의 작은 미소를 보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았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하나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흐린 런던 하늘 지나가는 행인들,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식당 안에 있었다. 창가에 있던 엘시 할머니는 하나 옆에 앉아 그녀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손에 든 장미를 하나에게 건넸다. 이거 집에 가져가. 매일 너를 생각하며 피는 꽃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말은 하나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하나는 장미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이거 제 방에 놓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엘씨는 하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 정말 대단했어. 세상은 너 같은 아이들 때문에 더 나아지는 거야. 하나는 엘씨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곁에 있어줘서 힘이 됐어요. 그녀의 눈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다. 카운터 뒤에 있던 제이크는 샌드위치 접시 옆에 작은 케이크 조각을 올려놓았다. 그는 하나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건 서비스예요. 오늘 당신이 제일 멋졌어요. 하나는 케이크를 보며 웃었다. 정말 고마워요, 제이크. 그녀의 웃음은 식당 안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제이크는 카운터로 돌아가며 흥민을 힐끔 보았다. 그는 흥민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손 선수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흥민은 미소로 답했다. 너도 잘했어, 제이크.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심이었다. 일본인 관광객 미호와 타쿠야는 테이블에 앉아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다. 미호가 타쿠야에게 말했다. 이 영상 지금 올려야 해. 손흥민이 저렇게 나서는 거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타쿠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저 소녀 정말 대단해.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당당하다니. 그들은 영상을 편집하며 소셜 미디어에 올릴 준비를 했다. 미호는 영상에 자막을 추가했다. 런던의 작은 식당에서 일어난 정의의 순간. 손흥민과 용감한 소녀. 타쿠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거 몇 시간 안에 바이럴 될 거야.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도 하나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중년 남성 존은 하나에게로 다가가 말했다.
미안해요. 처음에 나서지 못해서. 당신 정말 용감했어요. 하나는 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녀의 미소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존은 아내와 함께 자리로 돌아갔다. 그의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저 소녀 정말 대단해. 우리도 뭔가 했어야 했는데. 존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엔 나설 거야.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도 하나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를 보냈다. 한 여성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에게로 다가갔다. 당신 정말 멋졌어요. 저도 오늘 당신 덕분에 용기를 배웠어요. 하나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저도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말은 식당 안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나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조용히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당당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미소는 식당 안의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다. 그녀는 이곳에서 이 순간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엘시 할머니는 하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그녀는 하나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도 옛날에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너처럼. 하나는 엘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이크는 카운터에서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며 하나를 힐끔 보았다. 그는 그녀의 미소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오늘 하나와 흥민 덕분에 큰 교훈을 얻었다. 그는 앞으로 더 용기를 내야겠다고 다짐했다. 미호와 타쿠야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들은 식당 안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미호가 말했다. 저 소녀 정말 특별해. 이 영상 그녀에게도 힘이 될 거야. 타쿠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세상이 그녀를 알아야 해. 흥민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하나에게로 다가가 말했다. 잘했어. 너 정말 강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심이었다. 하나는 흥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손흥민 선수님. 당신이 도와줘서 제가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다. 흥민은 미소로 답했다. 너 혼자서도 충분히 잘했을 거야. 그는 하나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고 문으로 향했다. 문 위의 종이 딸랑거렸다. 그가 나가자 식당 안은 다시 평온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평온은 이제 다른 의미를 띠고 있었다. 하나의 용기, 흥민의 단호함, 그리고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의 작은 행동들이 그 평온을 만들어냈다. 하나는 케이크를 한 입 먹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큰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이 순간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은 그녀의 용기에 조용히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하나에게 전하고 있었다. 너는 충분히 강해.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흐린 하늘 아래 런던의 거리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엘시 할머니는 하나 옆에 앉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하나에게 장미 한 다발을 더 건넸다. 이거 너를 위한 거야. 매일 피는 꽃처럼 너도 매일 더 강해질 거야. 하나는 장미를 받아들며 웃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이거 제 책상에 놓을게요. 제이크는 카운터에서 하나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이건 또 서비스예요. 오늘 당신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하나는 차를 받아들며 말했다.
고마워요, 제이크. 당신도 정말 멋졌어요. 미호와 타쿠야는 식당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영상이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미호가 말했다. 몇 시간 안에 전 세계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될 거야. 타쿠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 소녀 그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야. 식당 안은 이제 완전한 평온으로 돌아갔다. 손님들은 다시 자신의 대화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다른 빛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하나를 힐끔 보았다. 그녀의 단단한 눈빛, 조용한 미소,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용기에 감탄했다. 하나는 샌드위치를 다 먹고 케이크를 천천히 즐겼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오늘 많은 것을 배웠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당당히 드러낼 것이다. 그녀는 이곳에서 이 순간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녀의 용기와 품격이 깃들어 있었다. 식당 안에 빈 테이블 데니와 그의 동료들이 앉았던 곳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의 위협과 웃음은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하나의 미소와 식당 안의 따뜻한 공기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큰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이 순간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식당 안의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곧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것이었다.